보통 갑상선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자라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죠. 초음파는 한 화면에 다 찍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는 약 써봤자 단 효과 본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분도 큰 혹을 가지고 있던 환자라고 하세요. 약물 치료를 우선 시도를 하셨고요. 사이즈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셨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혹이 큰데 약물 치료가 원래 사실 가능한가요? 아까 저희가 카테고리 3여도 혹의 크기가 크면은 수술하는 조건에 들어갔었잖아요. 한 40년 전쯤에는 이런 치료가 있었어요. 혹이 큰데 그 갑상 호르몬을 써서 갑상 자극 호르몬을 억압해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겠지라는 치료였어요.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스탠다드였고,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골든 스탠다드라 그래요, 의학에서는. 근데 그렇게 됐었는데 두고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이제 유럽도 중앙 지역 뭐 이렇게 요오드를 제대로 많이 안 먹는 나라에서는 일부 효과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이런 치료를 또 특이하게 이분은 또 이렇게 쓴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고이터라고 써 있는데 고이터가 뭔가요? 거대 갑상 선종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커다란 갑상선 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51세 여한이고 서브스타널 고이터라고 하는 거는 쇄골 아래쪽 여기 스터넘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흉골. 그까지 혹이 내려가 있었던 환자예요. 보통 갑상선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자라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거죠. 그럼 보이기에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까요? 가슴으로 내려가면 목에서는 그렇게 안 커져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목이 불룩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아래로 자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티가 잘 안 나는. CT 사진인데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까지 내려가 있죠. 쇄골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근데 진짜 엄청 큰데요? 그리고 초음파는 한 화면에 다 찍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혹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 오셔가지고 양성인데 갑상선 이쪽을 조금만 살릴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상 갑상선 조직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이건 그냥 한쪽 갑상선이 다 혹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워낙 컸으니까 그렇다 치고 약물 치료만으로도 이제 해결이 가능한 분들도 계신가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요새는 이제 그런 치료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간혹 이제 뭐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선생님들은 옛날에 그때는 그게 아주 옳은 치료 방법이었다고 배웠으니까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새는 거의 없고요. 그만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 갑상선 이렇게 종대가 생기면 그건 어느 정도 효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는 약 써봤자 단 효과 본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말해서 그 51세밖에 안 됐어요. 그 환자는. 그러니까 비교적 젊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이제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분 나름의 이제 방침이 있으셨을 거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으나 뭐 환자가 뭐 자기가 싫다. 하신다던가. 그 병원 사정을 내가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건 이제 이야기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분은 전절제를 했고 오른쪽 갑상선에 갑상선 유두암, 왼쪽도 갑상선 유두암이 나왔죠. 그 양쪽에 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0.7cm, 왼쪽은 1.1cm인데 아까 그 큰 혹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아데노마토스 하이퍼플라지아라 그래서 로어 폴 돼 있죠. 7cm. 7cm 이거예요. 7cm.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수술하게 된 이유가 되는 이유는 저 큰 혹 때문에 이제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 거기에 0.7cm, 뭐 1.1cm 이런 갑상선 암이 숨어 동반되어 있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저 갑상선 주변의 임파선을 같이 드러냈는데 그 중에 3개의 임파선 전이가 또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기 그러면은 이게 혹이 크게 자라서 전이까지 이루어진 건가요? 그거는 아닌데요. 전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숨어 있는 것, 임파선 전이까지 발생한 게 발견돼서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두 분은 이런 분이 오셨을 때는 수술을 권하시는 쪽이시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수술하죠. 이런 경우는. 이건 무조건 수술하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갑상선 흉골 쪽으로 내려가는 혹들은 더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튀어나오더라도 한정없이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조직들이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흉골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은 거기에 음압이 계속 걸리잖아요. 숨을 쉬니까. 그래서 자라는 게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심혈관, 심장에 나오는 혈관들도 눌러질 것이고 갑상선이 크기가 크고 경동맥 같은 걸 누르고 경정맥을 누르면 얼굴이 붓기도 하고 두통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어쨌든 두 분은 다 이제 갑상선 혹이나 그런 거를 약물로 치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시긴 하지만 그래도 약물을 쓰는 원리 이런 거랑 좀 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아까도 장 선생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원리는 그거예요. 갑상선 기능을 높여서 자극 호르몬을 낮추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약간 멈추는 건가요? 멈춰져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퇴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베이스에 있는 원리예요. 근데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한 40년 전까지는 이런 치료가 있었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이런 게 하나의 치료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저렇게 갑상선 기능을 항진을 계속 시켜서 평생 가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네요. 심장에 부작용이 생길 거고 뭐 골다공증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부작용을 굳이 그렇게 감수하면서 효과도 없는데 유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문장이 있네요. 혹이 저렇게까지 커진 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그쵸. 아까 그 숨어 있는 작은 암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렇게 커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혹이 저 정도로 크면 수술하는 게 좋고 약물 뭐 그건 알겠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두 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케이스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 이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데